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월 말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며칠째 계속되기도 했고요. 다행히 진천 온실 식물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은 절화를 제외하면 식물의 꽃을 보기 힘든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겨울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인 산이나 들에서는 겨울꽃을 보기가 힘든 것은 맞지만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들 중에는 겨울에 꽃을 피워 기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한겨울 온실 속에서 피어난 꽃들을 소개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겨울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지만 몇몇은 계절감을 잊고 꽃을 피운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그럼 겨울꽃 투어 바로 시작해볼게요. 목베고니아 스노우캡입니다. 작은 산목묘로 키우기 시작한 지 4년 차에 들어섰어요. 덩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현재 스노우캡의 키는 2m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목베고니아들은 경험상 겨울이 되면 가지 끝 부분에 꽃을 주렁주렁 피워내요. 계절감이 없는 거실에서는 꽃을 잘 피우지 않는데 빛이 잘 들고 일교차가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이런 왕꽃을 피워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노우캡일 것 같은데요. 조만간 이렇게 키울 수 있던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대왕 호야들도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호야 액자 1호와 2호가 온실에 완전히 적응을 했습니다. 1호는 한창 꽃을 많이 피워주고 지금은 휴식 기간이에요. 2차 개화를 준비하는 꽃봉오리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새 잎과 줄기도 계속 뻗어내는 중이에요. 조금 늦게 들어온 2호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꽃이 피기 시작한 지는 꽤 되었는데 이제야 보여드리네요. 처음에는 빨간 꽃을 피우는 품종인 줄 알았는데 두 품종이 섞여 있었나봐요. 빨간 꽃과 하얀 꽃이 나란히 피어서 더 아름답습니다. 슬슬 시들 때가 되었는지 만지면 꽃이 한두 송이씩 떨어지기도 하네요. 이 호야 컬렉션들은 돼지아빠님이 모으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녀석들 중에서도 꽃을 피우기 시작한 개체들이 있어요. 길쭉길쭉한 잎을 가진 세퍼디아이라는 이름의 호야예요. 처음으로 꽃을 피운 개체인데 연한 핑크빛의 꽃이에요. 아직은 세력이 약해서 꽃뭉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색이 진짜 예술입니다. 호야는 품종에 따라 잎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꽃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른 줄기에는 개화를 앞둔 봉오리가 보이는데 완전 별사탕 같아요. 이 호야는 파치클라다 알보 바리에가타예요. 앞서 호야는 대부분 비슷한 꽃을 피운다고 했는데 이 호야가 몇 안 되는 특이한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블루베리 열매가 막 달리기 시작할 때의 모습 같아요. 뭔가 오동통해서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역시 다른 쪽 줄기에서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제라늄들도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따로 품종명을 가진 개체들은 아니고 화원에서 유럽 제라늄으로 판매되는 품종들이에요. 제라늄은 더운 여름을 제외하곤 가을부터 늦봄까지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빛이 부족한 곳에서는 자람이 좋지 않으며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유독 좋아하는 웨스트데일 애플블라썸 제라늄이에요. 무늬를 가진 잎에 장미 같은 격꽃을 피우는 품종인데 아직까지 꽃을 보지 못했어요. 지난 여름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온실로 옮긴 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안에는 꽃을 보여줄 거라고 살짝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화단에서 캐와 화분에 옮겨 심은 아젤리아들입니다. 서양 철쭉이라고도 하죠. 꽃을 풍성하게 많이도 피워줬습니다. 아젤리아들은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노지 활동이 힘들어요. 철쭉과 생긴 게 닮았기 때문에 추위에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젤리아는 꼭 실내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봄이 되면 다시 화단으로 옮겨 키울지 아니면 계속 화분에 키울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여름에 꽂는 분할을 하기 때문에 여름 이후 가지치기를 하면 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실에서 키우는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벌레잡이 제비꽃인 기간티아라는 품종인데 삽목판에 여러 촉을 심어 키웠는데 온실에서의 환경이 맞지 않았나봐요. 잎이 계속 무르길래 한 촉 한 촉 나누어 난화분에 수태로 심어두니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직 다 크지 않아서 덩치는 작지만 첫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큰 덩치에 비해 아담한 꽃을 피워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꽃을 보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소형종인 에셀리아나의 꽃 크기와 비슷합니다.
정말 덩치값을 못하죠. 옆에는 국민 벌레잡이 제비꽃 기간모테입니다. 요즘은 꽃시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품종이에요. 길쭉한 잎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벌레를 정말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징그러워 보일 수 있어요. 물로 씻어내면 깨끗이 씻겨 내려가긴 하는데 이 벌레들을 잡아서 단백질 합성을 해 양분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너무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꽃대에도 벌레들이 붙어 있어요. 꽃은 크고 색감도 예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티아 꽃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기간모테의 꽃이 예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로즈마리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일반적인 로즈마리 품종은 4년 이상 건강하게 키워야 겨울에 꽃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로즈마리는 어릴 때도 꽃을 잘 피우는 아네스 로즈마리 품종이에요. 이제 한 가지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남은 가지에도 꽃봉오리들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완전 꽃으로 뒤덮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봄 작은 삽목묘를 구입해 키운 건데 1년도 안 돼서 이만큼 자랐어요. 러브포켓 혹은 포켓러브로 불리는 석곡입니다. 덩치가 작은 동남아계의 덴드로비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석곡들은 늦봄이 되어야 꽃을 피우는데 제 경험상 러브포켓은 겨울부터 피기 시작해서 늦봄까지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향기는 개체에 따라 강한 게 있고 미약하게 나는 것이 있어서 복불복이지만 꽃 자체는 잘 피워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 좋은 품종이에요. 경홍석곡입니다. 6년 전 제 난 스승님이신 귀하님께서 선물해주신 석곡이에요. 대여섯 촉 정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대주가 되었습니다. 경홍석곡은 특이하게 계절에 상관없이 꽃을 자주 피워내요. 물론 보통의 석곡들이 피어나는 6월에 가장 많은 꽃을 피워주지만 이렇게 다른 계절에도 조금씩 꽃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잎에 무늬를 가진 무늬 경홍석곡도 꽃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역시 향기가 굉장히 좋고 꽃도 예쁘니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온시디움 판타지아입니다. 돼지아빠님이 작년에 동네 화원에서 구입하신 건데 꽃이 지고 나서 잎만 남아있던 개체였어요. 겨울이 되어 꽃이 피고 나니 핑크색 판타지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기가 정말 좋아요. 작은 덩치인데 반경 2m까지는 향기를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판타지아는 다 좋은데 꽃이 지면 바닥에 다 떨어져서 치우기가 힘들어요. 옆에는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판타지아도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죠. 조만간 분갈이를 해서 내년에는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인 카틀레아 워크리아나입니다. 10년 만에 첫 꽃을 보는 개체인데요. 사연이 깊습니다. 다이애나 웬젤이라는 품종인데 고전 명화예요. 10년 전 독일에서 어렵게 구해 귀국할 때 데려온 녀석인데 한국에 오자마자 물음병이 생겨서 고사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당시에 제가 살려내지 못할 것 같아서 귀하님께 살려달라고 맡겼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잘 성장해서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물음병이 생긴 부분을 다 도려내고 남은 한 촉으로 다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첫 개화에 이 정도 화형이면 내년에는 더 멋진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입니다. 호접란을 닮은 꽃을 피우는 석곡이라서 이러한 이름을 가졌는데요. 덴파레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덴파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사라져서 예전만큼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석곡의 한 종류이지만 덴파레는 하와이계 석곡이라서 추위에 조금 약해요. 최저 온도 10도 이상은 되어야 잎에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온실 창가에 키웠더니 약간 냉해를 입었어요. 꽃이 지고 나면 분갈이를 해서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아라바제도 온실에 완벽 적응을 했습니다. 새로운 머리로 낙점된 디네마도 계속해서 꽃을 피워내고 있어요. 기존에 피었던 꽃들은 지고 봉우리였던 것들이 피어나 바닐라 향을 뿜어줍니다. 아라바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힘이 들었는지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외로워 보여서 조만간 여자친구를 만들어줄 건데 기대해주세요. 무늬동백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잎만 화려한 품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흰 겹꽃을 피워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또 동백에 꽂혀서 몇 품종 구입을 하긴 했는데 올해는 이 동백들도 열심히 한번 케어를 해보려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동백 잘 키우는 법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겨울에 춥게 지내야 되는 식물들을 키우는 공간인데 여기 들어온 김에 다른 식물들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수국들은 한창 월동 중입니다. 새잎이 살짝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무난히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긴기아난들도 꽃을 피울 준비를 끝냈습니다. 조만간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대명석곡들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큰데 꽃대는 딱 하나뿐입니다. 꽃이 피고 질 때쯤 되면 포기 나누기를 해서 예쁘게 다시 키워볼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파리지옥입니다. 조만간 파리지옥의 꽃을 실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처음 구입할 때 뿌리가 지피포트를 뚫지 못해서 말라 죽어갔었는데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쌩쌩하게 살아났습니다. 꽃이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새로 자란 잎들이 제 기능을 잘하는지 실험해보기 위해 거미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잎은 잘 움직이네요. 거미 간식을 먹고 꽃도 예쁘게 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미한테는 조금 많이 미안하네요. 거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키우는 식물들 냉해 입지 않도록 당분간은 신경 잘 써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